네. 이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 대해서. 자, 여기 보면은 3페이지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거기 상가임대보호법 2018년 10월 16일 요게 별도로 따놨지요. 그 법하고 틀리게. 권리금. 자, 1번 법 제2조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 2부터 10조의 8까지 규정 및 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한다. 알았죠? 제1항 단서가 무엇이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상가 임대차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적용한다. 지금 앞에 써 있는 알았어요? 3조, 10조 1항, 2항, 3항 본문 10조의 2부터 10조의 8까지는 알았죠? 근데 이걸 다 설명하지 않고 여기에서 권리금에 관한 내용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알았죠? 자, 10조의 3 권리금의 정의 등.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 요것은 무형의,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입니다. 그리고 다른 영업상 이점 등. 자, 그다음 유형, 무형, 즉 뭐냐면은 영업시설, 비품 여기까지는 유형의 재산적 가치, 눈에 보이는 거지요. 나머지는 전부 다 무형의 재산적 가치. 바로 이런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자, 지금부터 중요한 말 할 거예요. 임대인 줄치세요. 임대인. 그리고 끊어서 임차인 줄치세요. 이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요 내용을 이제 우리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 관한 것을 제가 이제 어떤 표를 하나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리고 그놈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를 들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라는 것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누가 있어요? 임대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이라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요 두 사람 사이에서 뭐예요?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져 있지요. 이때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요 사람이 기간이 다 지나서 기간이 종료되면은 누구? 병이라는 사람. 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우리 법에는 신규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신규 임차인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요 두 사람 사이에서 계약을 합니다. 무슨 계약을 하느냐? 권리금 계약을 하게 되지요. 권리금을 1억이라고 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계속 설명을 해나갈 거예요. 이걸 예로 들면서 실제로 자 권리금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요 갑과 누구 병 사이에서는 다시 또 무슨 계약이 이루어질까요? 임대차 뭐한다 계약이 이루어지지요. 우리 중개사들은 흔히 뭐라고 하느냐? 요것을 우리는 본계약이라고 이렇게 부르지요. 근데 이게 무슨 계약이에요? 주된 계약 들어보셨죠? 주된 계약. 그러니까 요 갑과 새로 들어갈 병 사이 임대차 계약이 주된 계약, 그리고 을과 병 사이 이루어지는 이 권리금 계약이 종된 계약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 계약은 의미가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그 시설 권리금 양수도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방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이 계약서가. 자, 그러면은 거기에 이런 말이 꼭 써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것도 계약이에요. 쓰면서 거기에 특이하게 반드시 붙어 있어. 누구와?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새로 들어갈 임차인 사이에 어떠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은 이 권리금 계약은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라고 다 써 있어. 그렇게. 그게 전에는 안 써 있었어. 한 20년, 30년 전에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표준 계약서라는 것도 없고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쓰는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실수를 하니까 뭐라 그래? 이 계약 따로, 이 계약 따로 계약서는 쓰지요. 근데 이놈이 연관성 있게 권리금 계약에 써놨어야 했는데 그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상담 많이 했어 제가. 이 계약은 깨졌어. 근데 이 계약은 효력이 있는 거래. 별도 계약이라. 그러니까 권리금 1,000만 원 받았는데 임차인이 1,000만 원 먹고 떨어지겠대. 안 됩니다. 왜? 주된 계약이 효력이 없으면 종된 계약은 자연히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소송에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판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시비가 붙지 않기 위해서 지금 시설 양수도 계약서, 시설 권리금 계약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말이 그 문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갑과 병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은 이 권리금 계약은 어떤 거로 한다, 무효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요 계약서 내용이 들어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을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권리금 받아가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안 된다?
방해해서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 법조문이. 권리금 그때 네가 방해하면 주어라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은 방해를 하면은 의리 권리금 받아간 것을 방해하면은 의리 누구에 대해서? 임대인에 대해서 고맙다고 그러겠어요? 손해배상 청구하겠어요? 그렇죠. 손해배상 청구 들어간다. 이게 주요 골자입니다. 알았죠? 손해배상 뭐한다? 청구가 들어간다. 근데 요 손해배상 청구는 결국은 뭐예요?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회빈법 750조 이하 규정에 의한 756조죠. 자 보면은 그런데 여기는 그 손해배상 기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불법 행위한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안 날로부터 3년이지요.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가 뭐한 날로부터? 종료된 날부터 여기는 3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이거는 우리 법이 임대차 보호법이 특별법이니까 이대로 3년만 청구한다는. 그리고 이 법조문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요 내용이 골자 내용입니다. 하면서 지금 권리금의 정의를 제가 한번 읽어봤지요. 이 권리금의 정의는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건 대법원 판례입니다. 오래전에는 대법원 판례. 그때 이제 이 강의 들어가기 전에 물론 여기 내용과는 상관이 없어. 즉 임대인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받아가는 거 이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규정,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이지만 임대인도 들어가 있어요. 그건 왜? 권리금 정의를 그냥 대법원 판례를 따져놨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제가 전에 상담 많이 한 거 그리고 여러분 재산 지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임대인도 권리금 받아갈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당연합니다. 임대인도 권리금 받아갑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시설을 하고 장사를 하다가 이걸 넘기면서 권리금 받아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임대인이 바닥 권리금, 즉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권리금 받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면 저는요 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라는 제도가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렇게 상담했어요. 할 때 시설 이건 당연히 받아가지만 근데 바닥 권리금부터 받아간다고 그래요. 임대인이 그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고 질문하면은 제가 이렇게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바닥 권리금부터 받아갈 수 있다고 판례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인 어지간한 사람이네.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바닥 권리금을 받아 임대인이. 자기가 시설한 거 넘기면 받을 체지만 그러나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 임대인 참 보통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상담했는데 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가 만들어진다부터는 그렇게 상담하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이거 받는 거 뭐라고 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임대인들한테 받으라고 합니다. 무슨 수를 써도 받을 수만 있으면은. 아셨어요? 그건 왜 그러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상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진짜로 장사를 해야 될 때가 있어. 알았죠? 나 이제 부동산 그만두고 이제 장사를 해야 되겠다 내 자리에서. 아니면 우리 자식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권리금 받는 거를 권리금 안 돼 이제 딴 사람 못 들어오면 안 돼. 내가 할 거예요 지금 장사 계속 실제로. 알았죠? 그리고 내 자식을 시킬 거예요. 할 수 있죠 진짜로 진실되게. 그때 권리금 받아가는 거 결국은 방해한 폭 아닙니까? 그죠? 방해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가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잖아요. 그죠?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 대전지방법원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알았죠? 작년도 재작년 판례인가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월세가요 보증금은 차지하고 자 여기 월세가 100만 원짜리예요. 그래가지고 몇 년을 했느냐면은 5년. 그러면 60개월이지요. 세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받았습니까? 지금 월세 6천만 원 받았지요. 근데 실제로 그랬어. 임대인이 자기가 장사하려고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권리금 못 받아가니까 임차인이 그한테 손해배상 청구했습니다. 이제 이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도 또 설명할 겁니다. 나옵니다. 별도로. 자 나오는데 얼마를 청구했느냐면은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5천만 원을. 그랬더니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뭐라고 했느냐? 즉 현재 시설이 어떻게 돼 있고 뭐 이거 사진도 첨부시키고 그렇죠? 거기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해서 이제 청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70% 손해배상을 합니다. 당신이 쓰려면은 권리금 받는 거 방해했으니까 5천만 원 다는 인정 안 했어요. 자 그럼 얼마입니까? 3,500만 원 손해배상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3,500만 원. 그러면 5년 동안 6천만 원 받아서 3,500만 원 물어주고 나니까 남는 돈이 2,500만 원밖에 더 남느냐고요.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중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여러분 재산 보호해야 돼. 여러분 상가 분양 받으면은 무슨 수를 든 간에 바닥 권리금 받아놔야 된다. 그래야만이 어떻게 하니까 내가 진짜로 써야 될 때 그 돈 합쳐서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고 이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법을 너무 빨리 만들었다고 졸속하게. 이 법이 시행되면 어떤 문제가 야기될 거를 1년 2년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그렇죠? 법을 만드는 교수
그 다음에 학자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실무자들 이런 사람들 통해서 1년 2년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그죠? 한 다음에 이걸 만들었어야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길지 몰랐잖아요. 그러니 이 임대인은 얼마나 답답하냐고. 진짜 내가 쓰려고 그랬는데 세상에 5년 동안 60개월 동안 받은 6천만 원을 내가 저금했다가 물어주면 그래도 다 썼을 거 아니에요. 생돈 3,500만 원 물어냈잖아요. 자기가 쓴다고 지금. 그럼 뭐합니까? 그거 공짜로 세준 거지. 그렇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상가를 세를 주고 싶으면은 받을 수만 있다 그러면은 너무 나빠서 못 받으면 어쩔 수 없고 거저스라기도 안 들어가면 소용없으니까 받을 수만 있으면 바닥권리금이라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재산 보호하는 거 됩니다.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 이 8가지에 해당되면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권리금 보호 안 된다고 그랬지요? 여러분들 가게에 이 문제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가게에 권리금이 토닥토닥 붙어 넘어가는 게 좋습니까? 권리금 없게 깔끔한 게 좋습니까? 다 두고든지 내 가게 권리금 없는 게 좋지요? 어떤 경우는요, 가게 분양가보다 권리금이 더 비싼 데도 있습니다. 그 주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거 나중에 이거 가게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이요, 내 가게 권리금을 제로화 시킬 수 있기만 하면은 제로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가지 중에 뭐 하나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눈여겨보는 거예요. 보고 있다가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보호 안 되는 경우도 있어. 10년간. 전에 그런 규정 없거나 이런 거 없을 때는 그냥 협의해서 세를 밀려도 세도 주고 그냥 하면서 이렇게 버텨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권리금 문제가 붙으니까 아, 이번 기회에 내보내야 되겠다. 저 임차인. 그래야 내 가게에 지금 권리금이 3억 붙었다는데 아, 그거 없애버리자. 이해가시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도 내는 임대인이 있는 거예요. 월세를 지금 너 지금 5번 밀렸지? 내가 봐주려는 거 봐줬지? 요 시점에서 내보내야 되겠다. 알았죠? 그리고 내가 권리금 받아먹어야 되겠다. 권리금 3억짜리 주인이 1억만 내놓으라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 많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그런 패단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전에 같으면 안 내쫓길게. 이 권리금이라는 게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나중에 쓸 때 불어내기도 하고 욕심 생기기도 하고 임대인이. 그러니까 전에는 위반해도 적당히 넘어갔는데 여기 8가지 해당돼도 적당히 넘어갔는데 이제 안 넘어가는 사람이 많더란 얘기예요. 그냥 내쫓아버리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세를 놓으면서 자기가 받아먹더라고 권리금을. 이해가셨죠? 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런 생각 하나도 못하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법을. 자, 그러니까 문제가 참 많지요. 누구 먹고 사는 법이냐면 이거 변호사 먹고 사는 법이야. 이거 단독으로 임차인이 얼마큼 소송하겠습니까? 소송해봐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재산 지키기 위해서는 실제로 내가 쓰기 위해서는 뭐 한다? 바닥권리금 받고 시설 권리금이든 받아, 시설 없으면 바닥권리금이라도 최대한 받을 수만 있다면 받고 세를 줘라. 맞지요? 내가 쓸 때 지금 저런 일이 터지니까 5년간 세상에 6천 벌었다 했더니 나중에 내가 쓴다고 물어내고서 3,500 물어내고 2,500 가지고 그렇잖아요. 이런 어이없는 일이 생기잖아요 지금. 실제 판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임대인에 관한 얘기 주의할 것도 제가 설명하고 문제점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권리금 계약이란 무엇이냐? 그건 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조 이사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등 별표 3개 하세요. 이게 주요 골자 내용입니다. 여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를 읽다 보면은요, 웃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학원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강의할 때는 웃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강의 5분에서 10분이면 다 끝납니다. 그러나 실무 강의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를 20-30분 만에는 절대로 설명 못합니다. 최소한 2시간은 가져야 됩니다. 그거 다 오늘 분석하겠습니다. 제가 웃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자,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등. 자, 10조 이사. 자, 임대인은 지금부터 줄치세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줄치고 6개월 후에다가 별표하세요. 요게 요번에 개정된 거 4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요게 3월 전부터 했던 게 6개월 전부터로 바뀌었습니다. 알았죠? 요건 의미 없으니까 이제 개정된 거 설명도 했고. 자, 종료시까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자 줄치세요.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해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임대인 보고. 그러면은 손해배상 청구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 지금부터 또 다시 줄을 치세요. 다만 10조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뭐예요? 방해도 된다. 그래도 손해배상 못한다. 이 뜻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10조 제1항 각호 밑에다가 쓰세요. 뭐라고 쓸까요? 10조 제1항 각호가 뭘까요? 이겁니다.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기에 해당되면은 방해도 되니까, 그죠? 그래도 손해배상 안 해도 되니까 임대인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읽어주고, 알았어요? 설명해주고 읽어주고 카피 떠서 복사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요건 또 여기다가 별도로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리금 회수 기간. 임대차 종료 6월 전부터 언제까지? 종료시까지 권리금을 회수해 갈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엇까지 같이 설명할 거냐면은 제가 원상회복 문제하고 문제, 맞죠? 요 문제를 또 설명해서 다루겠습니다. 원상회복 문제. 그리고 판례가 이미 나왔습니다. 저거는. 자, 1호 보겠습니다. 10조 2사 1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줄치세요.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하나 줄치고, 자, 받쳐서 끊고 임차인이 주선한 줄치세요.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자, 여기 줄치세요.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그럼 두 가지 나왔지요. 자, 이렇게 하면은 손해배상 청구한답니다. 자,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을 받았대요. 누가? 임대인이. 그 다음에 2호까지 같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줄치세요.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그러면 요 세 가지를 한 번에 묶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손해배상 청구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요 의리. 자, 이렇게 됐답니다. 계약 조건. 계약 조건은 어떻게 했느냐? 자, 계약 기간은 몇 년? 아예 10년짜리 계약해 줬답니다. 10년. 10년짜리. 이제 5년이 10년으로 바뀌었으니까 10년짜리 예를 들겠습니다. 자, 이거 작년까지만 해도, 올 초까지만 해도 5년으로 하던 거예요, 강의를. 이제 10년. 그리고 보증금이 1억에, 자, 월세가 얼만큼? 100만 원. 이 조건으로 계약을 했답니다. 알았어요? 요때 이제 10년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장사를 더해도 좋지만 돈도 많이 벌고 해서 나가겠답니다.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을 구해서 1억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권리금을. 그리고 요 두 사람을 만나게 해줬습니다. 일단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본계약을 체결할 테니까. 그런데 임대인이 요 신규 임차인한테 이 세 가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 당신 2호에 있는 거예요. 여기 을한테 권리금 주고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예, 그래요. 1억 주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억이고 뭐 그건 나는 알 거 없고, 이 사람한테 단돈 한 푼이라도 권리금 지급하면은 당신한테 임대차 계약 안 써줘. 이해가셨지요? 그럼 뭐요? 지금 권리금 지급하지 못하겠잖아, 임대인이. 그래서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 들어간다. 하나 나왔고, 두 번째, 이번에는 목소리를 좀 부드럽게 하면서 웃으면서 눈꼬리도 살살 치면서 자네 여기 권리금 준다면서 얼마? 1억이라며? 그러니까 예, 1억 주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워낙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장사도 잘 되고 그러니까. 그래?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나한테 권리금 2천만 원만 주기. 2천만 원만 줘. 요구하는 거야, 요구. 알았죠? 얘는 내가 무슨 수를 써도 내보낼 테니까. 알았지? 임대인이 그러는 거예요. 현재 임차인은 내가 무슨 수를 써도 내보낼 테니까 나한테 권리금 2천만 원만 줘 하고 요구했어. 그럼 여기다 1억 줄 사람이 누가 있어? 생각해 보세요. 아니요, 나 이 사람 줄 거예요. 그러면 계약을 안 해줄 텐데, 그죠? 두 번째, 2천만 원을 요구해서 뭘 했어? 수령했어. 받았다고, 임대인이. 알았죠? 뭐라고 했어? 얘는 무슨 수를 써도 내보낼 테니까 나한테 2천만 원 줘. 그러면 이 사람이 1억 주겠어요. 여기다 임대인한테 2천만 원 주겠어요. 이게 하셨죠? 이겁니다. 실제로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이런 일은. 임대인 자기가 받아먹으려고. 임차인 그냥 내쫓을 테니까 걱정 말고 나한테 조금만 줘. 알았죠? 많아요, 그게. 그러면은 요구했거나 이거 받았거나, 그렇죠? 요구해서 수령했으니까 받았거나, 그 다음에 주지 못하게 했거나, 그렇죠? 얘한테 1원이라도 줘봐, 당신. 이거 본계약 안 해줄 테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죠? 이러면은 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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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건 이거는 이 사람 자체가 이걸 위반했기 때문에 벌써 월세를 밀렸기 때문에, 알았지요?
그 요구할 손해배상 청구 못 합니다.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8가지 중에 해당되니까 손해배상이고 뭐고 없어. 내쫓이는 거예요 그냥. 알았죠? 그럼요. 그 다음에 이어서 3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이거 별 의미 없어. 지금부터 줄치세요. 주변 상가 건물이 차입 및 보증금 줄치시고, 주변 상가 건물이 차입 및 보증금, 알았죠? 줄 쳐놓고 그 밖에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줄치세요. 현저히 고액의 차임금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줄치세요. 그리고 현저히 동그라미 쳐놔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다른 거 방해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이거 하면은 손해배상 청구 들어올 것 같으니까 월세를 확 올린다 그 얘기요. 그러면 얘가 안 들어올 테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 잘 하셔야 돼. 제 얘기 잘 듣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임차인이 나가겠답니다. 사장님 10년간 참 장사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유 그래 참 장사 잘했는데 좀 더 해도 좋을 텐데 나가신다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권리금 좀 제가 받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사람 구해오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세요. 권리금도 받아가세요. 그랬다고. 자, 임대인 참 좋은 사람이네,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 임대인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조건으로는 안 해요. 100만 원으로는 자네 10년간 내가 세 한 번도 안 올린 거 알지? 그러니까 내가 세는 좀 조정할 거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뭐라고 그래? 얼마로 올리실 텐데요? 조정하시게 그랬더니 여기 사람한테 얘기할 이유가 있어 없어? 하나 상관없는 사람이 이 사람하고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중개사하고 상의해서 여기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중개사하고 협의할 테니까 그건 자네는 신경 쓸 거 없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100만 원을 갖다가 월세 1000만 원으로 한답니다. 월세 1000만 원. 그럼 얘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들어올까 말까 생각 중이야. 그죠? 아니 난 생각 좀 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럼 답답한 사람이 2명 나와. 누굴까요? 요 임대인 권리금 1억 못 받을까 봐 한 명 또 있어. 누굴까? 여러분들 중개사 왜 이 계약 깨지면 권리금 1억 받아주면 돈 1000만 원 준다고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임대차 수리는 별거니까 이건 별도로 또 받는 거니까 1000만 원 준다고 그랬는데 세상에 월세를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답답하잖아요. 그죠? 이게 임차인이 안 들어와. 그래서 100만 원짜리 월세를 1000만 원 올리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임차인이 갑한테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 얘기지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잘하시라고. 거기 출쳤잖아요. 주변 시세에 비추어라고 했잖아요. 10년 동안 주변 시세가 1000만 원 될 수도 있잖아요. 확 올리면 안 된다 이렇게 강요하면 큰일 난다고. 이거 10년 사이에 주변 시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1000만 원이 주변 시세에 비추어서 타당한지 안 한지를 알아야죠. 그죠? 그럼 그렇게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 될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도 될 수 있습니다. 주변 형세가 확확 바뀌니까. 세종시 땅값이 최하 100배 최고 1000배 오를 줄 누가 알았어요? 자, 상가가 갑자기 좋아지는 게 이거예요. 이게 돈벼락 맞는 거고 진짜 재수없는 사람이야. 근데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생길까? 희한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강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산 땅은 왜 꼭 값이 내려? 이상해. 하여간 알 수가 없어. 나도 열심히 분석을 했는데 분명히 정보 얻었거든요. 근데 그거 바뀐 거예요. 정보가 실제로 있었어요. 내가 아산에 이거 얘기해도 됩니다. 이제 시효 지나서 철도청장 우리 선대님이 한 분 계셨어. 정보 빼냈어요. 아산까지 뭐가 들어온다고 했느냐면은 그 장항선 복선 나오면서 그죠? 그 철로 옆에서부터 100m 떨어진 땅을 평당 25만 원씩 주고 샀어요. 평당 25만 원씩. 5년인가 지났는데요. 보상받으라고 연락 왔어요. 평당 9만 원씩. 아,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나 쫓아갔더니 철로 노선을 조금 틀었어. 5년 사이에. 그래서 내 땅이 철로가 지나가는 거 아니고 접도 구역에 잘리는 거예요. 접도구역. 철로가 지나갔으면 꽝이요. 완전 하나도 써먹을 데 없는 거예요. 접도구역으로. 마음이 너무 답답하더라고. 얼마큼 들어갔냐면 300평이 들어갔어. 자그마치 25만 원짜리 9만 원. 제일 치면 9만 원도 안 나왔어 보상이. 그래서 그 선배 쫓아가서 막 하고 그 보상하는 데 가서 따지고 해서 그 전화도 해주고. 그래서 한 10,000원 더 받아서 9만 원. 근데 아무나 가서 따져도 9만 원 줘. 솔직히 10,000원 올려줘. 25만 원 주고 산 걸 9만 원에. 기가 막혀. 나머지 500평이 남았는데 큰일 났잖아요. 근데 또 몇 년 지났는데
그게 또 역 광장이 다행히 우리 옆에 땅에 생겨. 그래서 값이 좀 올라갔어. 알았어요? 그게 얼마큼 올라갔냐면은 그때 우리가 70만 원 정도인가? 그러니까 또 합쳐도 남았어. 이제 300평 손해 봐도 9만 원씩 25만 원에서 막 얼마를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래서 그놈을 팔았어요. 얼른 팔아 좀 챙기려고. 그리고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거기 또 부동산 잘 하시는 분, 내 아는 형님, 이렇게 선배님 형님형님 분이 있어. 아무튼 시간 돼서 들렸어 한번 거기를. 그러다 아 형님 여기 땅 괜찮은 거 있어. 그분이 그때 그랬거든. 뭘 팔어, 좀 더 가지고 있어 보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에요, 이거 더 이상한 일 생기기 전에 70만 원 됐을 때 팔으려고 그래요. 그분이 1년쯤 뒤에 들려서 그런 얘기 또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뭘 땅은 자꾸 살라고 그래, 그냥 강의나 해 그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내가 그 땅 갖고 있으라고 그랬지. 왜요? 그랬더니 이 양반아 지금 300도 넘어. 그런데 뭘 그런 땅 버리고 뭘 무슨 땅을 산다고 그래. 나 막 9만 원 그 됐을 때 보상 받으러 갈 때 그때보다 정신이 더 어지럽고 잠도 안 오고 불면증 걸렸어요 나 그때. 예. 그러면 나머지 500평 가지고도 괜찮잖아요, 그죠? 그 500평이 300만 원이면 15억이요. 어휴 나 미치고 환장했어 정말. 바로 무슨 얘기, 그 얘기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보통 이런 동네가 갑자기, 자 여기 저 관저동 얘기 해줄게요. 내가 갑자기 뭐 뉴스 하나 나오니까 관저동 땅값이 금방 내 10% 20% 30% 맨날 올라 맨날 올라. 뭐 들어온다니까 거기 신세계 아셨지요? 거기다가 초기 투자금 일단 5천억 투자한대. 신세계에서 서대전역 거기 톨게이트 근처에. 땅값이 나중에 2배로 올라갑시다. 2배도 넘었어 땅값이. 근데 그게 그린벨트잖아요. 대전시가 솔직히 무능한 거야. 무슨 목숨을 걸고라도 시장에 가서 삭발하고라도 가서 그린벨트 풀었어야 돼. 우리 지금 대전 좀 살려달라고. 거기서 들어오면은요 초기 투자가 5천억이지 내가 볼 때는 몇 조 쓸지 몰라. 그거 생기면은 진짜 관저동은요 또 어마어마하게 발전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못 했잖아요. 땅값만 괜히 올려놓고. 그렇지요.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그냥 발전 않는 동네도 있지만은 갑자기 그런 것이 옆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은 이거 10배로 올라올 수 있지. 그렇죠? 임대료 같은 거. 자 동네가 있는데 도마동 길 건너 쪽에 갑자기 막 세단 타고 그 주택하고 해갈도 안 나고 입이 안 있고 막 좀 그런데 그 흐지런 동네를 막 세단 놀고 들어더니 막 누가 갑자기 나타나? 이재용 부회장이 와서 왔다 갔다 하고 막 LG 누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왜 그러나 알아봤더니 막 도면을 보더니 거기 100만 평 다 사겠대. 100만 평 너무 크다. 50만 평 싹 사겠대. 그래가지고 거기서 LG 무슨 뭘 만들겠대. 이해가죠? 하면은 그 길 건너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황금 땅 됐지.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확 올렸다고 안 된다는 거 그렇게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변 시세에 비추어. 그렇죠? 그것도 현저입니다. 현저히 고액이지. 예를 들어 주변 시세가 800 가는데 1000만 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그게 뭘 얘기하느냐면은 자 이 현저히라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현저히. 주변 시세 비추어 현저히 고액에 뭐한다? 보증금과 차임을 요구했을 때.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들어왔을 때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현저히라는 거는 누가 판단하느냐? 판단하는 건 오로지 누구만 하는 거예요? 사법부에서. 다시 말해서 판사만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결정을 해서 현저히 고액에 주변 시세 비추어 조세 공간은 의미 없어. 하나도. 알았어요? 주변 시세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보증과 차임을 받아서 이 사람이 계약을 안 했으니 손해배상하라 하면 할 것이고, 그 정도 오른 거 가지고는 현저히 주변 시세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보증과 차임을 요구한 건 아니라고 본다.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 없는 것입니다. 알았죠? 우리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게 실무상에는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이거를 주변 시세를 알려면은 주변 상가 임대차 계약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주변 상가 쭉 보니까 그 동네가 상가가 한 300개 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월세 계약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수집을 좀 해야 되겠지요. 부탁해서. 옆에 가게 가서 형님 장사 오래 했대. 같이 옆에서. 나 형님 월세 계약서 좀 하나 복사해 주면 안 될까? 왜? 그랬더니 나 이만저만 해도 소송하려고. 그 계약서 복사해 줄 것 같습니까? 안 해줄 것 같습니까? 내가 볼 때는 그 300개 거기 장사하는 그 가게 중에서 2개 얻으면 많이 얻겠다. 에이고 그거 가지고 이게 표본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거의 힘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냥 이론 처음 보는 얘기. 이거 아무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주변 시세 비추어 현저히라는 거.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민법 있잖아요. 104조 얘기하는 거예요. 민법 104조. 이게 뭡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죠? 자, 당사자가 궁박, 경솔, 무경험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자,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기억나시죠? 이 중에 입증자는 궁박, 경설, 무경험 중에서 한 가지만 입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는 것은 오로지 가격으로 판단합니다. 이 공정을 잃는 게 현저히 공정을 잃느냐 아니냐는 그걸 판단하는 것은 어디에서? 재판부에서만 결정하는 겁니다. 이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아셨습니까? 이것까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 때 소량의 청구 들어갈 수 있다? 백사조처럼, 알았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됐을 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입증도 어렵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알았죠? 자, 그거 머릿속에 두세요. 월세를 확 2배로 올렸을 때 3배로 올렸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주변 시세에 비추어라고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해하셨죠? 10년 사이에 5년 사이에 주변 시세가 800 올라갔어. 내가 볼 땐 1000만 원 하려고 하는 거 현저히라고 판단 안 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무조건 현저히가 아니라 주변 시세에 비추어. 현저히. 판단은 판사만 하는 거예요. 소송 해봐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중개사들은 그런 판단을 그렇게 참 왜 이렇게 쉽게 하는지 몰라. 월세가 50인데요. 아, 세상에 3배 올려 150달러입니다. 아, 걱정 마세요. 손해배상 청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한 번에 3배 올려서는 아니지요. 주변 시세가 어떤지를 봐야지, 그죠? 그렇게 상담하는 게 아니지요. 이게 졸속하게 만들어진 이유가 여기저기서 막 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용산에서 사고 터진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졸속하게 막 만들 수밖에 더 있어요. 아유, 진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일단 그건 그렇고 우리는 있는 법을 가지고 중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